대선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번 선거의 시작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지금처럼 긴장되고 또 절박하고 간절했던 선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또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인데 내란을 다시 되불러올 그런 후보가 경쟁자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정광훈의 꼭두각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가 내란 수계의 윤석열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곧 상황 윤석열, 내란 수계에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이란 이름 석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그러자 친윤 윤상현 의원이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마지막 방어선이었다며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당은 뿌리까지 흔들린다고 비판한 겁니다. 선거 막판까지 탄핵의 강을 건너는 문제로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리박스쿨을 둘러싼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정권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무효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오늘 윤상현 의원이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말하면서도 당의 뿌리와 정체성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이 궁금한데 일단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망발이고 궤변이다라고 윤상현 의원을 비판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용태 위원장은 바른 말 한 거고요. 예. 늦었지만 바른 말 한 것이고 당연히 했어야 될 말을 한 것이고요. 그거는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해야 될 그리고 국민한테 보여줘야 될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윤상현 의원이 왜 반대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왜 반발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궤적이 있으니까. 근데 선거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어울리지가 않고 당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언급도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이제 우리가 사실 용병으로 모시고 왔던 거였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발언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예요? 네, 선거에.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은 사실 당내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우리 당원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잊었고 뛰어넘었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윤상현 의원이 아무리 오선이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당의 입장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언론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전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부적절한 발언이었지만 선거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네, 선거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해석은 맞는 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애시당초 내란행위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한 게 없으니까요. 모든 국민들은 그 심판을 하겠다고 이번 조기 대선에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탈당을 했다고 절연한 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들을 국민의힘 내부의 탄핵 찬성이라든지 어떤 선거에 있어서 혁신을 하는 어떤 그룹에서는 망언이다, 망발이다, 궤변이다 하지만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
저건 늦어도 너무 늦었죠. 진즉 나왔어야죠. 4월 4일 파면 당하면서부터 저런 입장을 취했다면 모르겠으나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선거에서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다만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은 윤상현 의원이죠.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이고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바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는 게 뭐죠? 당 정체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 정체성은 윤석열 이 세 글자가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상 저는 저기에 안 나온 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친윤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입장을 내지 않죠? 비대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했을 때는 당의 지도부로서 의원들을 추스릴 수 있는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입장을 받아서 과감하게 선거 전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윤 그룹의 한 축인 윤상현 의원, 중진 의원이 저런 말을 했을 때 침묵한다는 것은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당 정체성은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옹립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예.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제 편지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제군요.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길 호소드린다.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 힘을 모으는 것이 해답이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한다라는 편지 형식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역시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김성열 위원 생각은요? 글쎄요,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앞서 두 분께서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봤는데요. 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뭐 이미 지나간 당론 채택에 대해서 뭐 이제 와서 물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에 이렇게 또 반발하고 나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일종의 쇼잉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책임이죠. 국민의힘은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계엄이 발생하고 나서 즉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 찬성할 때 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가 돼서라도 했어야 돼요.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라도 했어야죠. 근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윤어게인 창당한다, 부정선거 영화 보러 다닌다 해도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전반적으로 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 선거의 판세는 이미 결정이 됐다. 저 발언들로 인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이제 후보들이 뭐 TV 토론에 나와서 못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진영의 주요 스피커들이 여러 가지 뭐 성차별 발언이나 노동차별 발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설화가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덮어버리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이 윤석열의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선거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선거라는 것을 스스로가 등판해서 심지어 전광훈 씨의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에게 환기해줬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뒤늦게 애써서 여러모로 내란 세력하고의 선긋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못하도록 뭐 당헌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나 유효한 일이지 지금은 뭐 탄핵된 대통령이라 아무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식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전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 이후에 이런 탄핵에 찬성했었던 탄핵을 반대했었던 당론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그 서울도 잃었고 외양간도 잃었어요. 고칠 게 없어요. 새로 지어야 돼요. 새로 지어야 된다. 네, 새로 지어야 되는데 저는 그 김용태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이 그 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를 김용태도 알고 저희도 압니다. 지금 내일 그 선거의 그 결과와는 뭐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를 하던 지던 우리 국민의힘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선거 지고 나서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다. 선거 끝나기 전에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저는 그 미래에 있을 그런 변화에 좋은 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좀 합리적 정당으로 변신하는 부분에서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것들은 좌우에 건전한 날개로 날아가야만 나름대로 이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는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도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상적이지 않죠. 지금 지도부요. 지금 지도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여전히 비호하고 있고 당시에 5월 10일 날 정당 구테타를 통해서 멀쩡한 후보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도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당과 어떻게 대한민국 여의도의 입법부에서 뭔가를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는 매우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환영할 만한 메시지이긴 하나 종이호랑이 같아요. 힘이 없어요. 뭐 외양간도 없고 소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실정을 보면 친윤 그룹들이 지금 주류 아닙니까? 60명 이상, 70명 이상의 친윤 그룹들이 선대위와 당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고 얼씬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나름대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자체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을 받아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여기도- 비유에 조금 좀 첨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네, 먼저 그 하시죠. 제가 소잃고 외양간도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땅이 있어요. 우리 땅 주인은 내일 보십시오. 수천만의 국민이 아마 국민의힘을 뽑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 윤석열을 지지한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수천만이요. 그럼요. 예. 최소한 우리가 5천만 국민 중에서 40%만 해도 유권자가 80%, 70% 투표율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인이고 그 땅 주인들이 새로운 집을 짓는데 아마 새롭게 잘 짓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분들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김용태 의원이 지금 했던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제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아직 땅까지는 팔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헌정을 질서를 교란하는 세력이라는 혹평을 받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저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윤석열과 김문수와 전광훈이 한 몸이 되는 이런 캠페인 기조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시지만 정작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전히 계엄과 내란은 같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전광훈의 집회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윤석열 씨와 제대로 선긋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견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재명 후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우려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같은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되게끔 호소하는 것이 윤석열 내란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또는 윤석열과 이렇게 선을 못 긋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그거야말로 좀 확대 해석을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공감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캠페인이 일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 윤석열 내란과 선긋기를 하는 캠페인이었다면 그런 말씀이 통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도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들 분명히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은 2024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반헌정 세력에 대한 두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제도권 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두려움은 다시 이런 종류의 내란이 얼마든지 구조적으로 국가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을 통해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합니다. 논리를 선거와 투표와 연계를 시키면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을 뽑는 내일 뽑을 단 한 명이라도 다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셔야 돼요. 그건 비약이죠. 아니죠. 왜냐하면 확대를 할 거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건 안 돼요. 어떻게 왜냐하면 김용태 그거를 뽑는 비대위원장에 사람들이 대해서 드렸었던 그분을 우리 코멘트를 모든 국민의힘과 국민들에 김문수 대한 후보를 코멘트라고 뽑는 확대 유권자들이 해석하실 수 있는지 다 잘 그냥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선을 못 그었기 때문에 그걸 뽑는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 비슷하게 알겠습니다. 해석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